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네, 이 노래는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요새 트럼프 당선인의 말말말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요새는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머스크 CEO가 한 명 더 추가가 되면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말말말에 우주의 기운이 쏠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도 오늘은 CCUS 관련된 종목을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트럼프와 머스크도 꽂힌 CCUS 관련주 부각을 받고 있는데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보신다면 지금 이틀 전과 다르게 오늘은 좀 엇갈린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좀 강하게 이쪽 관련해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던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고 KC코트렐과 에어레인, 그릴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틀 전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은 에코바이오가 거의 2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에코아이와 캠트로스, 한솔 홈데코, 에코프로 HN까지 강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는 길게 달리면서 이거의 연속성이 있을 건가라는 의문은 드는데요. 연 이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새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CCUS가 무엇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보신다면 CCUS는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먼저 카본, 캡처를 통해서 탄소를 포집하고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저장을 통해서 기술까지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흡수를 한 다음에 열 교환기를 통해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도 화면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트럼프,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CCUS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유력히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수출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CCUS 관련된 종목들은 신재생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내용을 늘 얘기를 했던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CCUS 자체가 너무 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만큼은 예외다 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트럼프 2.0 시대의 천연가스와 LNG 시장의 전망 하나증권의 레포트를 뽑아왔는데요. 옥시덴탈 CEO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에도 CCS 보조금 유지를 확신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서명 전과 트럼프 서명 후 2018년 트럼프 1기 정권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IRA가 도입됐을 때 탄소 포집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정권에서는 이쪽 부분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관련된 기술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CCUS 같은 경우에는 DAC라는 기술과 뭐가 다른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DAC 같은 경우에는 CCUS가 열 교환기를 통해서 탄소를 분리하고 그것을 저장을 통해서 활용하는 기술을 갖췄다면 DAC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CCUS 같은 경우에는 저장 안정성 측면, 활용 가능성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고 반면에 DAC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그 탄소를 직접적으로 포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제약이 없고요. 전 세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CCUS가 조금 더 부각을 받는 이유가 지리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초기 비용이 조금은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반면에 DAC 같은 경우에는 높은 비용과 지금 기술 성숙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CCUS로 조금 더 집중을 받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렇다면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KC코트럴, 클라우드에어, 그린케미칼이 있고요. 저장하는 기술은 지금 포스코 인터, 그리고 탄산칼륨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은 유니드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CCUS 관련된 종목으로 가장 크게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습니다. 탄소 분리막 기술, CCU 기술, 그리고 바이오가스 기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까지 분류를 해드렸으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US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부각을 강하게 받았었는데 앞으로 이 모멘텀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금요일장인데 참 우울합니다. 글루미한 장이었다라는 내용이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2,400선 겨우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무려 8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거든요. 수요일장 사실 살짝 돌아오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야 될 만한 이벤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해일이라든지 파도가 치기 전에 물이 한번 좀 쓸려 나갔다가 이제 덮쳐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식에 있어서는 경험이나 실력을 의스대면은 훨씬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는 편인데, 짤막한 제 경험과 소견으로는 이 시장이 한번 크게 돈이 밀려 들어오면서 덮치기 전에 한번 굉장히 크게 빨려나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파도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이후부터 계속 좀 어려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모습, 그리고 저점을 내리누르면서 추세 자체가 우하향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정말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 증시까지 부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S&P 500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종합 역시도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 이미 12월 초부터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다우는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뭐 S&P라든지 S&P도 사실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우는 이미 꺾이고 있었고 S&P는 그냥 유지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였죠. 11월 달까지 올라가던 걸. 그리고 말 그대로 나스닥이 밀어 올리면서 버티고 있던 거였고 나스닥이 2만 선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뭐 큰 축포를 쏘는 일도 있었죠. 물론 여기에서 그럼 이제 미국 증시가 이대로 그냥 무너져 내릴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정권이 이제 다음 달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 마가 정책, 이 어떻게 보면은 리셔링이라든지 각종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품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줬었는데 다시 이제 치솟아 오르면서 고점을 또 한 번 갱신해줬어요. 사실 미국 증시는 지금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반대급부로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미국 증시가 꺾이는데 어떻게 강달러가 유지될 수가 있느냐? 사실 미증시가 꺾이게 되면 미증시만 꺾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꺾인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오히려 차라리 미국이 더 안정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강달러 기조는 세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침체가 벌어지게 되면 강달러 기조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불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만 이렇게 좀 온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미국만 누리고 있는 온기를 받고 있으면서도 미국 증시가 꺾였다라는 건 거의 임계점에 왔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글로벌 증시 침체가 한 번 정도는 올 가능성이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트럼프가 얼마나 그걸 시간을 늘리냐의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취임해서 아니야 나는 좀 더 증시 호황을 좀 더 길게 연장시켰다가 떨어지기를 바래. 네. 그렇게 이제 물론 미국 증시죠. 전 세계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의도대로 흘러가면은 또 얘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그게 결국 시간 끌기예요. 결국에는 한 번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냐 미국 증시는 뭐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미증시 장기적으로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좋은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그런 방향성이 그렇게 잡혀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강달러 기조가 너무 지속됐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원래 약달러 기조로 가면서 주변국들로 온기가 확산돼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미국이 지금 현재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가지 않게 미국 안으로 그냥 돈을 가두고 딱 거기서 안 퍼져나가게끔 자기들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강달러 기준 더 심해지고 있죠.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또 내년 컨센서스를 대략적으로 좀 힌트를 줬는데 4번 인하가 아니라 2번 인하로 바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더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 단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보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하게도 한국은 마찬가지로 또 피해를 볼 겁니다. 미국 올라갈 때 못 갔지만 미국 떨어질 때도 또 못 갈 겁니다.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안에서 한번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저는 한국 증시가 한 차례 미국 증시 상승률을 이기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과하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는 좀 과한 슈팅이 나오는 국면이 한 차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 아주 찬란한 상승이 또 한국 증시가 한 번씩 나와줍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이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좀 당분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이거를 좀 생각하시고 2400선이 얼마 전에 무너졌었잖아요. 그쵸. 간신히 살아났던 건데 그냥 그때 무너질 거 좀 시간 딜레이하고 다시 무너진다. 원래 올라갈 때도 계속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떨어질 때도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하향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현금을 가급적으로 계속 확보를 하시면서 좋은 주식은 잘 쥐고 가면서 추매 타점을 노려보거나 시장 반등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인데요. 크리스마스 랠리를 이제 좀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우하향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장 윤재 초이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이쪽 섹터에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CCUS 관련된 종목들이 수요일장과 다르게 몇 가지 종목은 올랐지만 대다수의 종목은 또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시세에 좀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봐도 좋은 건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CCUS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뭐 좋은 기술력으로 전망이 될 거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새로운 기술력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아직 수익성으로 가시화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양자 컴퓨터도 시장을 정말 강력하게 휩쓸었는데 뭐 구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에 양자 컴퓨터라는 키워드가 장악을 했었습니다. 뭐 얼마 안 됐죠?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것도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익화 모델로 이제 될지 여부는 얼마 걸릴지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 정말 붐업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야기 쏙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기술력이 나올 때는 그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네. 수익화 모델로 나오기 전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개중에 수익화 모델이 가시화권에 접어드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는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은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겠지만 아직 수익화 단계에 나오지 않고 그런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다 할 만한 수익성을 보지 못하는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겠다. 각별히 좀 주의하시자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시장에서 주도주는 이미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별주 장세만 조금 나타나고 있고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대표님이라면 매매를 멈추실 건지 아니면 이런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주 성격으로 매매를 하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주 쪽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50% 정도 현금은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려왔듯이 현금을 50% 정도는 놔둔 상태에서 50% 정도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만약에 제가 100% 현금이라는 가정하에 그럼 50% 정도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 같냐? 저는 섹터가 지금 한국에서 부각될 만한 거는 장기 사이클상으로 조선이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브레이크 걸릴 것 같으니까 제약바이오 쪽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지속될 거고 기준금리 인하는 호경기로 바뀔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지금 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파월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심리를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연준에서는 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동시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너무 시장이 과하게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완화적인 발언을 좀 같이 섞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저는 연준에서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트럼프의 이제 관세를 핑계로 대면서 물가가 튀는 걸 우려하고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물가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관세를 크게 극단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관세라는 카드는 협상 테이블을 앉히기 위한 카드지 그거를 물가를 튀게 할 정도로 하는 건 연준과의 이제 조율을 통해서 저는 조절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 불경기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제한된다? 글쎄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이럴 때 조정이 나오면 기회로 잡아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결국 호경기가 이제 결국 올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본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 업종이나 중무장대 산업들, 인프라 관련된 업종들 이런 데서 수혜를 볼 거라고 기대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앞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말고 인프라 중무장대에서는 인프라도 있고 그다음 조선, 자동차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앞으로 이제 주가 슈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보니까
이쪽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이 직접 찍히는 CCUS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초이스로는 이 종목들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왠지 오늘 들고 오신 대표님의 초이스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진건설 로봇과 두산바켓 들고 오셨는데 주무장 쪽에 좀 두산바켓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요새 잘 가잖아요. 어떤 종목을 초이스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두 종목 모두 늘 좋은 종목들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떤 종목 초이스해 주셨을까요? 사실 이제 전진건설 로봇은 몇 차례 좀 언급을 계속 드려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 제가 또 오늘 출연을 하는 날 그리고 어제 네, 너무 많이 슈팅이 강하게 그쵸. 나와서 사실 전진건설 로봇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관점에서 투자하기에는 살짝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근데 살짝 윗골이 많이 달렸는데 네.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저께부터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른 데서는 계속 이제 전진건설 로봇을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언급하고 날라갔고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언급드리기가 애매한 건데 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은 더 갈 것 같지만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장에는 종목으로 봤을 땐 전진건설 로봇을 더 좋게 보지만 네. 오늘 초이스는 두산바켓을 준비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비초이스 종목 전진건설 로봇부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초이스해 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다른 재건 종목들보다 이 종목이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도 계속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세계에 평화가 올 것이다. 전쟁,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건 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될 건데 결국 이거는 트럼프가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오고 미국의 힘을 드러내면서 싸우지 마라라고 해준 다음에 아마 이제 인프라 육성책을 쓸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불경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뭐 지준율을 건드린다든지 네.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겠고 정부는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을 줄이고 나가는 돈을 늘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은 세금이죠. 그래서 법인세 인하해주고 각종 세제 혜택들을 계속해서 줄 겁니다.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돈을 쓰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 돈을 쓰는 거는 정부 정책으로 정부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인프라예요. 우리 아주 상징적인 인프라책이 있죠. 불경기를 해소했던 바로 미국의 뉴딜 정책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고 여전히 현대에 와서도 계속 쓰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트럼프는 이걸 쓸 거고요. 그 단계 전에 그렇기 때문에 평화 모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푸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타협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워낙에 이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트럼프가 또 어떤 인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 좋아하면 미국이랑도 싸울래? 약간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다 깨갱하는 거예요. 이런 평화를 만들고 아마 이제 인프라 정책을 펼칠 텐데 가면은 바꿀 겁니다. 남북 경협이 될 수도 있고요. 러우 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네. 어찌됐건 인프라 사업을 계속 육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과 업종을 보셔야 하는데 역시 1번 타겟으로는 건설기계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일각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차피 미국만 수혜받는 거 아니냐? 한국이 인프라 수혜 받을 수 있겠냐? 재건 수혜 한국 뭐 제한적이지 않겠냐? 네. 다 미국으로 집중되지 않겠냐. 네, 또 네. 아무래도 강달러 지속되고 있고 그쵸. 미국이 또 돈을 주변국들로 퍼져나가게 그렇게 두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그러면은 그런 우려까지도 불식시키는 게 전진건설 로봇이에요. 전진건설 로봇은 지금 인프라의 필수적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들거든요. 한국은 이미 점유율 1등이고요. 근데 한국이 점유율 1등인데 한국의 사업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한국 1등인데 한국의 사업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이냐?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은 이미 싹 다 장악했고 해외로 나갔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해외 중에서 어디 점유율이 가장 높냐? 이제 북미 점유율이 25%로 정말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북미에서는 거의 과점 수준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 한국 기업인데 대단합니다. 미국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쪽에서 과점을 확보하고 과점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프라에 필수적이에요. 콘크리트 펌프카는 시멘트 이제 쫙 올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해외 수출 비중, 특히 북미 시장의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국내 인프라 사업에도 굉장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전진건설로봇은 지금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품절주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품절주는 장단점이 극명하죠.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좋다라고 하면 소수의 물량으로도 급락할 수 있는 건데 좋다라고 하면 소수의 물량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거죠. 전진건설로봇은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물량으로도 주가를 드라이브로 강하게 걸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앞으로도 드라이브 계속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아직 취임도 안 했잖아요. 취임되면 뭐 얼마나 갈지 저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실적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 순이익, 캐파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이제 30%대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진율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건설기계 쪽에서 마진율이 20%대가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진율이 우상향하고 있고요. 12%대에서 이제 14, 19, 20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21%대까지. 순이익률도 뭐 16%, 18%, 뭐 17로 다운됐다가 18% 중반까지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PER도 15배 정도로 적절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조정이야 당분간 나올 수 있겠지만 내년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내년 연초 뭐 트럼프 정권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정책 쏟기 시작하면 인프라 수혜 받으면서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내다보고 있는 입장이라 만약에 한 32,5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재반등까지 노려보시면서 고액으로만 투자하지 않는다면 소액 정도로는 투자 여전히 저는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저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진건설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셨었는데 오늘 내용 설명만 들어보면 이 종목이 초이스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주가가 좀 높게 있기 때문에 두산 밥캣을 오늘 초이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밥캣의 지금 차트상의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는 전진건설 로봇처럼 이렇게 탄탄한 종목을 이길 정도로 이 종목을 초이스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택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만약에 수익률로 경쟁을 펼친다고 하면은 전진건설 로봇을 이기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무게감이 벌써 다르고요. 시가총액이 아까 전에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대략 한 5천억 정도 돼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두산바켓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4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대략 5조가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8, 9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게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전진건설 로봇을 두산바켓이 이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안정감 있고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은 이미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두산바켓을 가져왔는데 일단 트럼프 2기 인프라 정책 수혜로 두산바켓도 저는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산바켓이라는 기업 자체가 건설기계에 있어서 미국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기업이에요. 애초에 지금 두산이 붙어 있고 밥캣이 있잖아요.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무슨 말도 하냐면 저 앞에 두산 왜 붙였냐 그냥 밥캣이라고 하지.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밥캣이 미국에서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밥캣 하잖아요. 이게 뒤에 캣이잖아요. 저 또 고양이거든요. 고양이 마크 있어요. 두산바켓 가면은 조금 이제 거칠게 생긴 고양이 로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산바켓이 미국에서 건설기계로는 이미 잔뼈가 굵고 점유율도 그렇고 인지도도 꽤 높은 기업이다. 이렇다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프라 수혜 한국까지 안 오지 않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또 다른 종목이죠. 애초에 전진건설 로봇은 건설기계로 봤을 때 인지도 측면에서 두산바켓 정도는 안 됩니다. 물론 과점 시장을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콘크리트 펌프카에 어떻게 보면 집중해가지고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는 건데 두산바켓은 이제 포괄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좀 유명한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두산바켓은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이 그 지배주주 구조 개편, 합병이 무산됐죠 결국에. 합병 무산되고 하면서 좀 시끄럽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손도 안 가고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밥캣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기업으로 놓고 보면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근데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만 좀 잠잠해지고 하면은 조용해지면 저는 두산마켓은 주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장으로 저는 주식을 떠나서 기업으로 놓고 보면 항상 두산마켓이 1등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 그런 기업들이고 이 세 개가 가장 대장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아라면 두산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주주들이 많이 좀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또 두산마켓 입장에서도 이번에 또 무산되고 나서 주주 환원율을 한 40%까지 유지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2천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또 주주 친화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서 사업은 잘 나가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 정권 취임하면 또 잘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우려는 되지 않는다. 작년에 이제 상당히 이익 캐파라든지 크게 올랐다가 올해 이제 확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년, 내후년 이제 다시 회복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진율도 다시 이제 회복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 한 7배 정도 수준의 PER과 0.6배 정도 수준의 PBR은 충분히 주가를 추가적으로 밀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거로 보고 있는 만큼 두산마켓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 중에서 늘 탑픽 종목으로 꼽으시는 종목이 이 두산마켓이라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니까요. 조금 더 수익률을 바라신다면 전진 건설 로봇 쪽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바라신다면 두산마켓 초이스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전 대표님의 초이스는 두산마켓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이 채팅창으로도 많은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아닌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한강님의 질문부터 한번 해결을 해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 신저가인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표님 오실 때마다 2차전지 종목들 얘기해 주시는데 늘 얘기를 해주셨던 게 LG엔솔 빼고는 안 된다였거든요. 네. 여전히 같은 뷰이실까요? 네, 여전히 같은 뷰고요. LG엔솔 빼고는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LG엔솔조차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네. 애초에 섹터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뒷파동이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도 높은데 결과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추세가 완전히 깨졌고 그쵸. 물론 뭐 20년, 30년을 본다면 모르시겠는데 20년, 30년을 봐도 굳이 지금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고 네. 지금
이제 결국 성장 모멘텀이 꺾이면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가치주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과연 저평가가 되어 있나? 라고 보면 내후년을 끌어와도 47배고 올해 기준으로는 200배예요, PER이. 작년에는 한 뭐 900배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이 늘어나 봤자 47배다. 이게 과연 저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네. 뭐 그럼 27년도까지 끌어오면 되지 않냐? 그러면 뭐 이렇게 되다가 이제 2030년, 40년 다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20배 정도까지면은 모르겠는데 40배 정도 수준은 저는 저평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LG 엔솔을 괜찮게 봤던 이유는 테슬라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LG 엔솔이 덜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LG 엔솔마저 빠져요. 이제 LG 엔솔마저 빠지고 있는데 다른 2차 전지는 저는 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만큼 2차 전지는 지금 보다는 좀 더 차라리 이게 섹터가 전망이 안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타점상 좀 더 나중에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저는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큐 푸챔 지금 들고 계신다면 종목 교체 의견 주셨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지금 들어가는 건 비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크테시님의 종목으로 갈게요. HD 현대마린솔루션 154,500원에 15%. 요새 달러 덜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진짜 장난 아니네요. 주가 흐름도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달러 수혜줍니다. 8.22% 오늘도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조선주는 계속 장기적으로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또 그 미국에서도 한국을 계속해서 콜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조선은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은 갈 건데 제가 2019년, 20년 정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만큼 한 5년 정도는 좀 더 시세를 보여줄 거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저가 물량으로 치고 들어온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현대 마린 엔진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마린 솔루션은 여기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HD 현대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고부가 가치 조선주를 싹쓸이 해가고 남은 거에서 이제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캐파 증설을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은 단기간에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돈 되는 걸 일단 다 쓸어갔고 그럼에도 수요가 넘쳐나가지고 남은 거를 중국이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이 치고 들어와서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저는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치고 들어오게 되면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가 있고, 결국 한국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올라가는 관점으로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마진율이 증가하는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조선업 자체도 그렇지만 중후장대 산업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높기가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중후장대 산업이 원자재 비용이나 뭐 외화라든지 환율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남는 이익 캐파 구조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은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작다. 근데 현대마린 솔루션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커요. 왜냐하면 솔루션이라서. 그래서 완성된 이 배를 철강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솔루션을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비용 들어갈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산업이고 하나의 IT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선에 특화된. 그러다 보니 조선업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받는데 마진율도 높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신규 상장주네. 그러면은 추세 타고 갈 때 그 탄력성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이제 딱 한 차례 고점 찍었던 부분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다 다시 또 돌파가 나온 게 오늘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시점에서 종가 베팅을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은 자리였죠. 네. 심지어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조선주는 탄탄하죠. 이 시장을 이기는 섹터라는 거거든요. 제가 조선주하고 제약바이오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주력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동차나 건설 쪽은 아직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건설은 뭐 인프라를 포함한 전체적인 게요. 근데 인프라는 이제 투자할 때가 왔고요. 트럼프 취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되고 조선은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이유는 없다. 계속 갈 것이고 뭐 소액 정도는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투자하기엔 좀 그래요. 조선은 기존 보유자분들이 계속해서 극대화해 나가는 상황이고 신규를 담는다라면 이제 조선은 크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소액으로 보는 게 맞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뺄 때 빨리 빼야 되고 기존 분들은 뭐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현대마린솔루션도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뭐 많이 가면 18만 원, 20만 원 그 위로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 위로까지도 좀 욕심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지금 신규로 과한 비중에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위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빨간 목련님께서 전문가님 말씀은 조선은 5년, 10년 갈 거고 2차 전지는 20년, 30년 기다려도 안 된다는 말씀이 참 암울하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조선 5년, 10년 간다. 이거 맞을까요? 저는 뭐 2020년에 10년 간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10년까지는 좀 그렇고요. 5년. 한 5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 지금부터 완전 초창기부터 정말 미래 10년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원전을 괜찮게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리스크가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되는 거 좀 보고 또 원전을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곤님의 종목이고요. 캠트로스 살펴볼게요. 4,775원에 10%. 살짝 밀렸네요. 4,560원 오늘 종가 마감이 됐고요. 방송 초반에 보니까 CCUS 얘기해 주시던데 이 종목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캠트로스 오늘 그래도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2차전지나 아니면은 OLED 뭐 이런 쪽도 그렇고요. 뭐 소재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캠트로스는 지금 실적을 한번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익이 뭔가 이제 구조가 딱 갖춰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매출 자체야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막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준도 아니고 성장세가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율도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결국 이제 테마로 움직이거나 이래야 하는 건데 지금 시총이 1,000억 정도 되고 추세는 깨졌고 주가가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상장한 지도 조금 됐습니다. 이 기업은.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상장한 지 좀 오래된 기업이 주가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봐요. 네. 신규 상장주 무너지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봅니다. 왜냐면은 기업이 어느 정도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고 이게 상장한 지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여태 우상향 패턴으로 접어들지 못했다라는 거는 저는 여전히 투자 메리트를 가져가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제 기준인데요. 주식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상장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우상향 패턴에 올라타지 못했다. 뭐 더불어서 15년 내지 20년이 됐는데도 그러지 못한다. 혹은 뭐 신저가 근처로 다시 회귀한다. 그리고 주가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익 구조도 그렇다. 성장이 딱히 안 보인다. 이러면 저는 이런 기업은 잘 투자하지 않아요. 뭐 기업은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모멘텀이나 또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식은 저는 이런 기업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튀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좋은 주식도 많거든요. 뭐 기업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주식 관점에서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캠트로스 말고 다른 주식으로 좀 종목 교체를 일정 정도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리스크가 커요. 나중에 가면 또 폭등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도박도 똑같아요. 그렇죠. 네, 도박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리스크를 크게 지고 가는 이제 매매는 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관점에서 좀 튈 때 물량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1선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전략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여기 200일선 근처 한 5,500원 근처에서 한번 또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지금 내지 뭐 한두 차례 정도 슈팅 더 나오면 물량 좀 줄이고 그때 이제 추세 타이밍 보면서 차근차근 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캠트로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조금씩이라도 덜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같은 테마 내에서 한 종목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저희 질문해 주신 분이 내 이름 이효리 님의 종목인데요. 에코바이오 4,900원. 이분도 10% 비중입니다. 저도 같이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보유한 지 3,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 뒤로 쭉쭉 떨어지다가 오늘 오르길래 희망 갖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반등 나올 때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CCUS도 사실 이게 안 좋은 섹터는 아니잖아요. 좋은 섹터는 맞아요. 그래서 CCUS도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그래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나 혁신 기술이나 뭐가 나왔을 때 지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언을 드리자면 수익이 가시화되면 그때부터 하세요. 지금 테마로 튈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에코바이오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서서 캠트로스에 대해서도 막 엄청 지금 리포트를 다 읽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레포트도 없어요. 네. 할 말을 잃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같은 관점에서는 테마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 좀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살살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테마 불면서 갑자기 막 무슨 200%, 300% 급등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요행을 바라는 매매예요. 그쵸. 네, 그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운 좋게 그렇게 나오면 좀 차근차근 나오는 전략으로 취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섹터가 움직임이 나올 때는 그 이벤트로 인해서 수익이 가시화되는 게 어느 정도 보이고 뭐 수주 따내고 이런 게 보이면 그때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수익이 가시화되니까 그렇게 주가가 슈팅이 나온 거예요. 당장 적자 보고 있지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약을 따냈고 그걸 마일스톤 통해서 이미 수령하거나 미래 받을 돈이 이미 예상이 되니까 미리 반영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에코바이오가 그렇게 미리 반영해가지고 할 만한 뭔가 이익 구조나 계약을 따낸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앞선 캠트로스보다도 더 좀 안 좋은 게 이익도 적자 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뭐 나올 게 없으면 사실상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지금 주주님께서 알고 있는 뭔가 다른 게 있다. 저는 저만 아는 뭐가 있습니다. 이거 뭐 매출 터질 거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역까지는 제가 갈 수 없는 그쵸. 영역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 보이는 자료로 봤을 때는 이런 투자는 기회 줄 때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CCUS 관련된 종목들 기회 줄 때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가네요. 동진세미캠 올려주셨는데 28,250원에 30%입니다. 손절을 각오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기에는 평단가가 나쁘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동진세미캠 왜 손절을 각오해야 될까?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2만 원도 간당간당하니까. 일단 동진세미캠은 한 차례 이제 장기 상승 사이클을 타고 나서 조정이 나온 거라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기업 분석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익 구조가 괜찮습니다. 일단 시총도 1조 1,000억인데 순이익이 뭐 1,200억 정도, 재작년에 1,600억도 떴네요. 그래서 2,000억대에서 이제 1,700억대로 영업이익이 좀 다운됐고 그리고 1조 4,500억에서 1조 3,000억 정도로 매출도 다운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어떨 것이냐, 작년 대비해서 이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이게 얼마나 또 다이나믹하게 이제 올라갈 것이냐를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마진율 자체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준수하다라고 보여지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도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PER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추세가 깨졌다라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월봉상 120선이 깨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는 완전히 추세가 깨졌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과거에 지지라인을 구축했던 가격대가 이제 대략 2만 원 가격대인데 2만 원이 깨지게 되면 저는 아무리 못해도 절반 정도는 물량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지금 과거에 이제 대략 저항을 맞았던 부분이 요 2만 원 가격대거든요. 원래는 이제 2만 5천 원 부분 떨어졌을 때 물량 좀 줄이셨어야 되는데 이때 못 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너진 거라. 근데 지금 2만 원 거의 근사치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만 더 기다렸다가 2만 원이 깨지면 물량 정리를 좀 하시고 깨지지 않으면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2만 원 지지라인 구축하는지 지켜보시면서 반등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할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2만 원이 깨질 시에는 손절에 대해서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렇지 않다면 들고 가시면서 반등 나올 때 그때 빠져나오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선제이님의 종목이고요. 블루엠텍 한번 살펴볼게요. 15,050원에 15%입니다. 빠져나오려고 추가 매수만 하면 자꾸 내려갑니다.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수요일장 이 종목 좋았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테마가 다시 들어오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쪽도 머스크 수혜주 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일론 보실까요? 머스크 이걸로 살 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수혜주보다는 리프팅이나 톡신 그리고 피부 부스팅 해주는 이런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되고 비만 치료제 열풍을 불러오는 게 위고비잖아요. 네. 삭센다까지는 미국에서도 그다지 붐업이 못 됐어요. 너무 자주 맞아야 돼가지고. 근데 위고비는 이제 맞는 주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사를 많이 맞지 않아도 되니까 위고비부터 이제 엄청 붐업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삭센다가 훨씬 주기가 빨랐어요. 매일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어떻게 주사를 그렇게 자주 맞는 네. 거. 저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저 좋아하거든요. 싫어해요. 네, 그 주사 어떻게 그렇게 자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위고비부터는 그게 효력은 비슷한데 이거를 좀 더 오래 텀을 길게 둘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붐업이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아니잖아요. 위고비는 외국 기업이잖아요. 일라이릴리나 혹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일라이릴리랑 어디였지? 노보노디스크. 네. 여기가 이제 패권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선 거기 이제 좀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게 한미약품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뭐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라서 비만 치료제는 결국에는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부수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거 유통을 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검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제품으로 수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만 치료제가 옴으로써 핵심 제품으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 톡신이에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살을 빼게 되면 살이 처져요. 그래서 이런 비만약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하면은 과거에도 그랬어요. 톡신이나 보톡스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똑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는 지금 톡신이나 보톡스, 리프팅 이걸로 전 세계적으로 먹히는 기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업의 수급이 가면 더 갔지. 그냥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삭센다, 위고비 이런 거에 부차적으로 서브로 이제 수혜받는 종목들은 테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루엠텍도 안 좋다기보다는 이걸 보기보다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를 보는 게 훨씬 좋다. 비만 치료제 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루엠텍도 지금 좀 아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방송 계속 보셨으면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를 들어가셨을 텐데 휴젤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파마리서치는 계속 신고가 쓰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주도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 기업들이 주도하니까. 이거 연어 생식기에서나 연어 정액에서 뭐 추출했대나? 파마 리서치 리쥬란이요. 리쥬란. 네. 예.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아주 참신하더라고요. 야, 참 어찌됐건 그래서 네. 리쥬란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고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되는 양도 그렇고 미국 셀럽들도 막 언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휴젤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고 있는데 블루엠텍을 비롯한 종목들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중이 혹시 많다면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소액으로만 보시고 그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고 10,000원 깨지면 그냥 정리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주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오면 또 언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게 이제 우리의 패턴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전략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저는 환율이 계속 방어를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1,410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엄령 터졌을 때 1,450원 잠깐 찍었는데 지금 안정되고 있는데 1,450원이 그냥 무난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1,500원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고 연기금으로 방어하고 있는데도
증시 방어가 쉽지 않다는 거고 환율 방어도 쉽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죠. 이 환율 방어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은 더 빠져나가요. 그럼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되면서 이게 반대 매매가 터지고 그게 급락을 불러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킷 사이드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제 그런 급락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이제 환율 1,500원 시대가 임박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거의 극에 달하는 시점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계속 집중되겠죠. 그때쯤부터 미국이 저는 좀 꺾이거나 미국으로부터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한국이 급등장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에 트럼프 취임할 때 또 한 차례 좀 수익 낼 수 있는 게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나 조선 이런 거는 꾸준히 보시자. 조선이랑 자동차 이런 거는. 이 4개 섹터 계속 강조드리니까요. 현금 잘 확보하시면서 제약, 조선, 제약바이오 조선, 인프라, 자동차 이렇게 4개의 한국 주식에서는 집중해보자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대표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전히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불금에는 또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전화 접수 받고 있는데요. 02-2128-3388번으로 미리 전화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일찍 찾아뵙니다.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스터 진단에서도 많은 종목 상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